평양과 만적, 오늘의 주제입니다. 평양과 만적, 누구냐고요? 모르시죠? 당연히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에 유명한 노비가 두 사람 있습니다. 만적은 다 아시겠죠? 만적의 난, 만적의 신분해방운동. 그런데 평양이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만적보다 꼭 10년 전에 평양에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입니다. 고려사를 보면 1188년 5월 18일 날 소감 왕원지의 여종의 남편인 산호 평양이 왕원지의 가족을 몰살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족보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왕원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왕원지는 소감 관직에 있었습니다. 소감은 고려시대의 종사품 문신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관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원지에게 여종이 있었고 그 여종의 남편, 이거를 이제 그 당시 기록으로는 노비할 때 비자에다가 사위할 때 서자 해서 비서, 노비 사위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왕원지의 종의 남편인 평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평양도 직업이, 신분이 산호예요. 산호비. 그런데 산호비는 누군가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서술을 해놓은 걸 보면 평양은 왕원지의 노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노비입니다. 왕원지라는 노비 주인이 있고 다른 노비 주인이 있어서 왕원지의 여종과 다른 사람의 남종이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족보가 그려지세요? 이런 상태에서 평양이 자기 부인의 주인 왕원지의 가족을 몰살시켰다라고 하는 사건 기록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노비의 남편이, 그것도 다른 집의 노비인데 그 부인의 주인을, 그것도 가족을 몰살시켰다. 이런 이야기니까요. 이것이 5월 18일이고 그로부터 3일 뒤 5월 21일에는 이 평양을 섬으로 유배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좀 더 자세한 기록이 뒤에 다시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사건 1회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기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평양은 평장사 김영관의 간호인데, 자, 이름 모를 이 평양의 주인 이름이 여기 나오죠. 김영관이라는 사람이고, 김영관은 관직이 평장사라고 돼 있습니다. 평장사는 고려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관직.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집안의 산호비였던 거예요. 어디 살고 있었느냐? 견주에 살고 있었다. 견주는 지금의 경기도 파주와 양주 일부를 가리키는 고려시대 지명입니다. 평장사는 당연히 개경에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노비가 개경의 주인과 같이 살지 않고 견주에 따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산호비를 뭐라고 하는 거죠? 네, 외거노비라고 하는 거죠. 평양은 김영관의 외거노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좀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견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자가 되었다. 무농치부, 이 노비가 농사를 힘써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주인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노비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양은 농사에 힘써서 부자가 된 노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느냐? 권세가에게 뇌물을 주고 천민 신분을 면하고 양인이 됩니다. 권세가에게 뇌물 주고 신분을 상승시켰다? 이건 불법인데 불법인 일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쓴 거죠. 뇌물을 줘서 양인이 돼요. 양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산원동정 관직을 얻습니다. 산원은 여러 번 나왔죠. 고려시대에만 있는 제도인데 산원 관직에 실제로 임명되는 게 아니라 산원 관직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는 표시만 내는,
다시 얘기해서 이 평양은 산원이 되어서 어디 출퇴근하고 이런 건 없었지만 자기 혼자 나 산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관직에까지 올랐다. 아마 이 뇌물을 굉장히 많이 썼을 거예요. 천민에서 벗어나고 관직도 얻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 한번 설명했잖아요. 고려에서 과거에 급제하면 무조건 장원을 했건 몇 등을 했건 전부 종구품 동정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팔품 동정직을 받았잖아요. 물론 문신, 무신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나 이제 관리가 된 몸이야. 그러고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양의 아내가 왕원지라는 사람의 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내의 주인 왕원지가 가난해져서, 왕원지는 아까 소감이라고 했으니까 개경에 살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집이 가난해져서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뭐 인터넷 도박 뭐 이런 거 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으나 갑자기 이 사람 집이 몰락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누구네 집에 빌붙어 살게 되냐면 평양의 집에 빌붙어 삽니다. 야, 이런 거 정말 상상이 되세요? 주인이 자기 종의 집에, 그것도 다른 집 종과 같이 살고 있는 자기 집 여종 집에 와서 의탁을 한 겁니다. 우리 좀 재워줘.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평양이 이 사람들을 후하게 위로하고, 평양의 입장에서 이 왕원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부인의 주인이고, 그 입장에서 평양을 비서라고 했으니까 여자 종의 사위, 남편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평양은 그 사람을 장인이라고 대우했을 수도 있어요. 내 부인의 주인 이렇게 대우를 했겠죠. 후하게 위로를 해요. 그래 놓고는 서울로 돌아가시죠 라고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후하게 대접하고 서울로 돌아가시죠. 뭐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제가 뭐 서울에서 살 뭘 좀 살림 미천을 보내드릴게요. 뭐 매달 용돈을 드릴게요.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안 나오니까. 하지만 평양집에 의탁하러 왔던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서울로 가요. 이 서울로 가는 그 길에 처남, 그러니까 이 부인의 남자 형제들이죠. 처남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인무, 인비 등과 함께 개경 가는 길에서 기다리다가 왕원지 부부와 그 아이들을 죽였다. 왕원지 가족을 몰살시켰다라고 한 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놓고 자기 부인의 주인이 없어졌으니 영원히 양인 신분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는 아들 예규에게 대정벼슬을 얻게 하고, 이거 다 뇌물로 한 일이에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결혼까지 시킵니다. 팔관보 판관이라고 하는 아주 이건 미관 말직인데 박유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맡게 합니다. 처남 인무도 명경 학유로 있는 박우석의 딸을 아내로 얻게 해요. 신분 세탁을 완전하게 한 거죠. 관직만 얻은 게 아니라 관리의 딸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게 소문이 안 났겠어요? 소문이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통분해했는데, 분통해했는데 아마 그 분통한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고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사대라고 하는, 이건 감찰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을 체포해서 신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의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잘못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평양을 유배 보내고 박유진과 박우석의 관직을 파면하고, 박유진, 박우석은 누구냐면 평양의 아들과 결혼했거나 평양의 처남과 결혼한 그 장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거 사정 다 알고 한 거지, 너희들 공모한 거지, 돈 받고 딸 결혼시킨 거지, 이렇게 혐의를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직을 파면해요. 그리고 인무, 인비, 처남 둘과 아들은 모두 도망가서 숨었다. 어때요? 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 그 기록치고는
비교적 상세하죠. 이것 때문에 평양이라고 하는 노비 한 사람이 1188년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하는 그 전모가 거의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사료를 가지고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평양은 주인과 따로 살았으니까 외건업이에요. 평양의 부인도 외건업입니다. 왜냐하면 왕원지는 개경에 살다가 가난해지니까 여기 와서 의탁을 했다고 돼 있고, 개경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고 개경으로 돌아갔으니까 왕원지의 집은 개경입니다. 부인은 견주에 살아요. 그러니까 부인도 외건업이, 그러니까 평양 부부는 외건업이 부부였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김영관이라는 사람이 맨 앞에 나오는데, 이 평장사를 지낸 김영관은 고려사에 여러 번 이름이 나오는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알려진 시기가 이 사건이 있을 때부터 거의 한 40년 전이에요.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김영관은 세상을 떠났을 것 같고, 아마 김영관의 아들, 딸들에게 이 평양이 상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누구에게 상속되어 있는지까지는 밝히지 않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김영관의 간호, 그 집안의 산호,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된 건 뭐죠? 가장 놀라운 사실, 노비가 주인을 죽였다? 이거는 뭐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고려조선 1000년 동안에 그렇게 아주 놀랄만한 일은 아니에요. 이런 일은 있습니다. 평양이 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농사에 힘써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먼저 뭘 알 수 있죠? 노비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네?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죠. 노비가 재산을 소유한다. 심지어 그래서 부자가 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이렇게 존재했던 겁니다. 사료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부자노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 노비를 신분제 사회에서 가장 아래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전쟁 포로나 아니면은 채무, 빚을 못 갚은 사람 또는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노비가 된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노비는 그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매매의 대상이 된다고도 알고 있고, 노비 주인은 자기 노비를 재산으로 간주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죽이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오해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